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억울하게 탈당을 당한 거였죠. 대선 비자금이다,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시세 조작이다, 그 다음에 뭐 뇌물이다. 코인. 네,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 그동안 코인 투자 의혹으로 뭐 과거에 큰 논란이 있었죠. 근데 기소가 됐습니다. 코인 기소 김남국. 근데 본인이 뭔가 불만 제기를 하는데 음주 불출석 더 나쁜 X가 있다. 그때 당시 다른 의원들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런 약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일단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소가 됐어요. 뭐 여기 보면 뭐 9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려고 재산 신고 허위 기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손정혜 변호사, 김남국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떤 게 문제가 된 거고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왜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명입니다. 허위 신고를 통해서 재산을 제대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뭐 것이 방해했다 이런 적용된 뜻이 되는 것인데요. 겁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을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해 2월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연말 직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관련한 예치금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가상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해서 사실상 재산 상태를 좀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전 의원 측이 재산 신고 기준일 이전에 직전에 은행 계좌로 돈을 이제 일부 금액은 송금해서 전년도와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변화해서 작년 올해 총 재산의 변화가 없게 이제 꾸며냈다. 이런 게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하고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빼돌리고 다른 거 신고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군요. 검찰 쪽에서는 그걸 본 건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투자 논란 속에서 문제됐던 게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요? 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의심되는 업체 관계자들을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공개하거나 어떤 결탁이나 로비나 이런 정황을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이거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돼서 의무화가 됐죠. 하지만 법률의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그 자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왔다 갔다 계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소돼서 사실 유무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상자산으로 직전에 재산을 옮긴 게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재산을 선례가 신고하지 없기 때문이죠.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옮겨놓고 다른 것만 일부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검찰에서. 네, 검찰의 시각은 그런데 또 김남국 의원은 어차피 이거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에 이동을 해서 내 가상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또 재산권의 행사로 볼 그때 여지가 당시에는 있으니 그게 신고 의무가 가상자산은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허위성에 얘기를 하는 대한 거네요. 인식, 증거 조작이나 계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업무방해 고의 이게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아까 손정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혐의가 뭐라고요? 위계에 의한 뭐라고 하셨어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신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의 다툼이 이건 강하게 다툼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이 본래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의무화된 게 지금 재작년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투고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정혜 변호사 말씀 이게 치열하게 다툰 대상이 될 거야. 기소됐으니까 재판에 가는 건데. 자, 그러자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 불만 제기를 하면서 뭐 글을 올려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리해 보죠. 위아래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어제 뭐 여러 차례 올렸어요. 6시 좀 넘어서 그리고 밤에도 올렸는데 우선 저녁에 올린 건 이래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도 아니고 뭐 이런데 왜 이걸 했냐고 문제 제기를 하네요. 형사처벌 조항 없는 재산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기소했다. 윗선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다. 이 기소는 검은 세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밤에 올렸어요. 아니 상임위 중에 일부 거래했다. 맞습니다.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나에게 막내라고 상임위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은 더 나쁜데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늦게까지 내가 상임시키면서 코인 거래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회의도 안 나면서 술 먹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누구 의원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또 분명히 그 사람들은 더 나쁘다.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또 불만 표시를 좀 하네요. 우선 저 윗부분 최성 평론가. 윗선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 저 검은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짐작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라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표적 수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놓고 그다음에 바로 기소하더라. 그리고 어떻게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생각하고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변호사가 법조인이고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현충일날 코인 거래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재산을 저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은 사실은 지금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마치 이게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의 논리와 너무 닮아 있다. 기승전 검찰, 기승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정치적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지금 먼저 수반돼야 될 것은 반성입니다. 반성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자기 참여지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교수님, 아까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불만의 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상임위 중에 일단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한 거 인정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수차례 사과했다는 게 밝히면서, 근데 내게 막내라고 상임위 지키라고 하고는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은 더 나쁘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중진급 고참 민주당 의원들 겨냥한 불만 표시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사실은 김남국 전 의원이 가장 비판을 핵심적으로 받았던 사안은 소위 말하면 잡코인에다가 어떻게 수십억을 넣냐였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위 처음에. 내부 거래 아니냐. 예.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투자할 수가 그렇죠. 있는가. 로비 창구 아니냐. 근데 그게 이번에 혐의에서 빠진 거예요. 즉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 무혐의가 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나머지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것의 핵심이 뭐냐? 아니 신성한 국회에서 그건 엄청난 그렇죠. 비판을 받았어요. 일하고 있는데 근무 중에 코인 거래해도 되냐 이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래 나 잘못했는데 나 이 자리에다가 박아놓고 술 먹으러 간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나는 얘기하는 밤새 앉아라도 있었다. 당신들은 뭡니까? 나보고 그렇죠. 앉아서 술 먹으러 갔잖아.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고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 당시에 공공기관의 그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한 것들이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30%가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했다는 내용이 결국 밝혀졌고요. 또 현 정부 들어서서도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합참의장 후보자, 뭐 이런 분들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그때 주식 거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측면이 있어요. 순기능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그냥 사과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제가 더 나빠라고 하는 거 붙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반성으로 안 받거든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의혹의 최대가 무혐의가 됐고 나머지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겠지만 정치 발전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위해서 본인이 사표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죄송한데요. 근데요.
밤늦게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고 술 먹으러 하신 분들, 나보고 나무라고 자기들끼리 술 먹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속보인가요? 배드민턴 협회장,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과연 어떤 입장인데, 근데 입장을 냈는데 안세영 의견 전부 검토하겠다. 약간 전형적인 입장일까요? 협회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김학균 감독 소통의 의문이다. 약간 지적을 또 했습니다. 또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장,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이건 뭐죠?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의견 관철된 적이 없다.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뭔가 앞부분 두 개는 뭔가 좀 전향적인데 뒷부분 두 개는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박찬현 교수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뭐 감독이 좀 이상해요. 주변에 엘리트 체육인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까지 나오네요. 지금? 결국은 지금의 이런 논란이 커지고 앞서서 국회에서도 질타가 예상이 되니까 선수 얘기를 전폭적으로 듣겠다 그래놓고는 본인 책임은 없다라고 빠지는 전형적인 물타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책임 이게? 떠넘기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오히려 그런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협회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거 국민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받기 딱 좋은 말을 더 하신 거 아닌가.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본인은 그러니까 생활인 체육이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건가요?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된 적이 없다. 이거 조금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속보가 나와서 빨리 좀 전해드렸습니다.